조합, 그냥 조합 있지, C. 거기서 나왔던 녀석, 뭐, 예를 들어서 6C 0, 6C 1, 6C 2, 점점점 해서 6C 6까지 싹 다 더하면 2의 6승. 약간 그 생각이 먼저 떠올라야 돼. 중복조합은 시그마, 여러 개를 더 한다 그래서 뭔가 규칙성이 없었거든. 근데 중복조합 H를 계산하는 방법이 C, 조합을 이용하는 거고, 조합에서는 시그마 만나면 방금 내가 말한 그쪽으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일단 NHR, 원래 계산하는 방법이 뭐예요? 조합으로 바꿀 때 둘이 더해. 그리고 1 빼서 뒤에 거 그대로 따라가는 요게 중복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이잖아. 그럼 지금 저 녀석 아직 시그마 풀지 말고 NH의 7-N는 둘이 더하면은 N 사라집니다. 7이에요. 그래서 6C로 바뀌고 뒤에 게 7-N으로 따라가는 거지. 그 상황에서 지금 N에다가 1부터 7까지 넣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N에다가 1부터 7까지 쭉쭉쭉 넣다 보면은 얘가 뭐가 될 거야? 1 넣어주면은 6, 2 넣어주면은 5부터 시작해서 7 넣어주면은 이거 왜 빵이야? N이다, N. 7 넣어주면은 0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가 하고 싶은 말이 6C 6, 6C 5, 점점점 해서 6C 빵까지 싹 다 더한 거니까 답은 얘 6승 64 나와야지. 알았지요? 다음. 그래서 중복적으로 바꿔야겠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야죠. 자,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새 정수 XYZ에 대하여 이 좀 우리가 평소에 만나던 거랑 좀 다르다, 그지? 왜냐면은 평소에 만나던 거는 음이 아닌 정수 뭐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지? 음이 아닌 정수. 그리고 뭐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얼마? 13, 뭐 18 이런 식으로 양의 정수가 나오게 이런 식으로 해줬었거든. 근데 문제는 뭐다? 얘네들을 보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정수값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뭐 음수를 가질 수 있잖아. y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g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원래 보던 문제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0 이상을 가지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범위를 보니까 뭐 6보다 작은, 6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말들은 상관이 없거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작다, 아니 크다 이게 문제지. 그래서 지금 이 부등식 자체에다가 뭐 할 거예요? 3을 더해버리자. 그리고 y도 마찬가지. 응? 안녕? 너 뭐야 수일반 클리닉부터 저기 잠깐만. 자, 어쨌든 그래서 y쪽도 3을 더함으로써 0보다 크거나 같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바뀌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녀석을 x'으로 잡자. 왜? 얘는 y'이지. 너는 어디 갔냐? 또 비 많이 온다잉. 그러면 이제 주어져 있던 부등식이,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x가 아니라 x 더하기 3을, y가 아니라 y 더하기 3을, g가 아니라 g 더하기 3을 필요로 하니까 양변에다 얼마? 9를 더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돼? 얘를 x', y', g'으로 바꿔주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g'이 6이 된다는데 x', y', g'들은 0 이상 음이 아닌 정수가 되는 거고 6보다 작거나 같다를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왜? 우리는 는 6을 푸는 거니까. 한 놈이라도 7, 8 되는 순간 나머지 놈들이 음수를 가져줘야 되는데 음을 못 가지거든. 그치? 그러면은 6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아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냥 기본적인 음이 아닌 정수 해까지 보실까? 정수해 x', y', g' 이라는 순서상의 개수 찾기 문제로 바뀐 거잖아. 이해됐니? 그러면 뭐야? 중복조합으로 풀어주면 끝나지. 그럼 답은 28이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예, 끝. 여기까지. 야, 비 겁나 온다.
이거는 그 고1 때 배웠던 수학 하 있지. 그 내용을 살짝 필요로 하겠다. 잘 봐. 일단 만들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라고 하면은 10원짜리 4개, 50원짜리 4개, 100원짜리 4개, 500원짜리 4개. 그냥 각각 낼 거야, 안 낼 거야, 한 개 낼 거야, 두 개 낼 거야, 세 개 낼 거야, 네 개 낼 거야. 모든 동전들마다 5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지.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하면 답일 거야.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였다면. 근데 문제는 지금 뭐다? 금액의 수 구하기. 금액의 수는 예를 들어서 50원짜리를 2개만 딱 내서 100원을 만드는 방법과 100원짜리를 2개를 내서 100원을 내는 방법은 100원짜리를 1개 내서 100원을 내는 방법은 똑같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금액이 중복됩니다. 따라서 100원짜리는 50원짜리로 환산을 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너희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 일단은 고민을 좀 해보자. 근데 그냥 그렇게만 하면은 만들 수 있는 모든 금액의 수를 구하는 거지, 딱 5개만 선택한다라는 걸 해결을 할 수가 없거든. 노가다 문제 말고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이 되네,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중복되는 예시를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또 5개까지밖에 한 개 선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중복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냥 가볼까? 이게 몇 개를 선택하세요라는 제한이 없으면은 방금 내가 한 말이 맞아. 한 개만, 100원짜리 한 개만 내면 100원, 50원짜리 2개만 내면 100원. 금액이 분명히 중복되는 것 같지. 근데 총 5개까지 다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방금 내가 말한 것들이 금액이 중복될 수 있을까? 절대로 없을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금액 중복으로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환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반전이라고 할까? 그러면 어떻게 푸냐? 결국은 몇 개, 각각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의 개수를 x, y, z, 뭐 오메가라고 했을 때 그 개수의 총합을 5라고만 잡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자, 금액의 수는 결국 누구를 몇 개 내는지 따라 금액은 무조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수를 내가 x개, y개, g개, 오메가개라고 잡고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오메가가 5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순서쌍의 개수가 곧 금액의 개수와 일치할 것이다. 단 x, y, g, w, 오메가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게만 잡는 거야. 그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 뭐야? 왜 이래 이거 자꾸 분필. 4H5입니다. 문제는 이 4H5 중에는 뭐야? X가 5, 나머지가 빵빵빵. Y만 5, 나머지는 빵빵빵. 이런 방법 몇 가지? 4가지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4개만 빼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에 거는 8C에 5. 그럼 8C 5는 8C에 3. 8C에 3은 56. 그럼 답은 52겠네. 답은 4번. 됐죠? 그러면 끝. 금액은 절대로 중복될 수가 없다. 알았지? 8번.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집니다. 나온 모든 눈의 소유 곱이 4의 배수. 이거 자주 나오죠? 예를 들어서 곱이 6의 배수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거야. 4번 던졌잖아. 6의 배수가 나오려면 6 자체가 2 곱하기 3이니까 일단 적어도 한 번의 짝수와 적어도 한 번의 3이 나와야 돼요. 맞죠? 근데 그 중에는 어떤 거? 6이 나오는 거는 한 놈만 나와도 되잖아. 그거는 어떻게 하자? 추가로 더해주거나 하는 식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야.
맞지? 2의 배수가 적어도 하나 들어가는 건 확실하고 3의 배수도 적어도 하나 들어가는 건 확실하긴 한데 문제는 6. 6은 또 포함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또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6을 포함을 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로 나누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4라는 놈은 일단 2의 거듭제곱입니다. 2 곱하기 2예요. 그러면은 곱했을 때 4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번의 짝수가 나오면 되기는 하는데 4라는 누는 딱 한 번만 나와도 나머지는 다 홀수가 나오더라도 가능하지. 그래서 이 문제를 4를 포함하는 경우와 안 하는 경우로 나누자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음? 그래서 나는 4를 반드시 한 번은 포함을 할 거야. 그 다음에는 4를 포함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나누어 주도록 할게요. 자, 또는 이렇게 해도 된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적어도 2번의 짝수를 포함하는 경우를 계산을 할 거야. 그거 자체가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 중에 그거 말고도 더 있지. 뭐 4, 홀홀홀. 그걸 따로 추가로 더하는 방법도 돼요. 알았음? 알았음? 그렇게 풀어도 된다. 혹시 그렇게 푼 사람들은 잘했다. 자, 어쨌든 나는 4를 포함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할래. 그럼 4를 포함을 한다면 나머지는 짝수가 나오든 홀수가 나오든 관심 없어. 이거 안에서는 짝수가 두 번, 한 번 더 이상, 한 번 이상 더 나오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이미 4의 배수가 됐거든. 여기가 문제인 거지. 맞죠? 자, 그래서 뭐 한다? 일단 4번을 뽑을 겁니다. 자, 여기서 4를 몇 번 포함할래? 4가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고, 4번 나올 수도 있지. 그 4개를 사실은 각각 다 따로따로 풀어줘야 돼. 왜? 나 4 어디서 나올지 결정해 볼래. 4가지 방법 중 하나. 그럼 여기에 4가 나왔다 치자. 그럼 나머지는 6, 나머지는 6, 나머지는 6이라고 풀면 돼, 안 돼? 틀리죠. 왜 잘못된지 알겠지? 이 안에는 너무 큰 경우의 수들이 있어. 왜? 여기서 나머지를 6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여기도 4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처음엔 4가지 중 하나를 4를 반드시 고를 거야. 여기서 4 나올 거야 라고 정했을 때 여기를 정했을 수도 있잖아. 나머지 6, 6, 6 했을 때 얘가 4 나온다면 그 같은 경우 아니야? 그 중복될 거거든. 그 값이 좀 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은 이 실수를 제일 많이 범한다. 그래서 내가 이 풀이를 메인 풀이로 잡은 이유가 이 풀이가 더 좋아요 라기보다는 아깝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알지? 적어도 2번의 짝수를 포함하는데 4를 포함하는 경우는 추가로 더 할 거야. 그 녀석이 더 좋은 풀이가 있는데 이 풀이를 딱 선택하는 순간 실수하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잡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잡을래? 4가 몇 번 나오는지를 고민을 하는 거지. 뭐 4가 한 번 나올 거야. 그러면은 4번 중 언제 4가 나올지 결정하고 나머지에선 4 빼고 골라주면 되지. 그지? 뭐야? 5, 5, 5. 그 다음에 4가 2번 나올래요. 그러면은 역시 언제 4가 나올지를 고르자. 4C의 2. 나머지는 5 곱하기 5. 그런 식으로 4C의 3 곱하기 5, 4C의 4까지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거는 뭐 4번의 던지는 횟수 중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 총 3번. 언제 4가 나올래를 결정한 거고 나머지 하나 골라주는 게 5가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약간 노가다성이 생기죠? 얼마야 이거? 500이야? 500 맞지? 얘는 얼마야? 아, 얘지. 걔 얼마지? 6. 150. 얘는 얼마지? 20. 얘는 얼마지? 1. 그럼 다 더해주면 일단 얼마예요? 671. 자, 이거는 뭐다? 4를 반드시 포함해서 주사위 눈 중에 4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는 4가 안 나올 거야. 그럼 4가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주사위에는 뭐만 있다? 1, 2, 3, 5, 6 이렇게 5가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2번의 짝수가 나오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짝수는 4 없이 2와 6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니까 뭐 하면 돼?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4래. 짝수가 한 번만 나오거나 짝수가 안 나오는 거는 빼버리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짝수가 한 번,
그러면은 4번 중 1번 짝수가 언제 나올래? 그곳에서는 짝수 2개 중에 누가 나올래? 나머지 3번의 횟수에서는 다 홀수가 3가지 중 하나, 3가지 중 하나, 3가지 중 하나가 나올 겁니다. 또 빼야지. 뭐 짝수가 안 나와. 그럼 뭐야? 4번 전부 다 홀수가 나오면 되는 거겠죠. 알았지요? 얼마야? 625. 얘 얼마야? 216. 얘 얼마야? 81. 그러면 625에서 297을 빼면 되니까 8. 328. 됐죠? 그러면 그 2개 더하면 답이겠네. 답은 999. 와, 뭐야. 답이 왜 이래? 아이씨, 확률이었어. 아. 이게 분자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전체 경우에서는 분모. 근데 이 비슷하게 생긴 답이 있냐? 999에 약수가 분자에 들어가 있는 게 있냐? 나 안 보이는데? 수상해. 일단 답 좀 내보자. 전체 경우에서는 뭐예요? 6666이죠? 그죠? 약분 해보면 알겠지. 이게 약분이 되냐? 아, 3으로 약분이 되네 또. 3, 3은 9, 3, 7, 20. 아, 약분 되네. 그러면은 68, 48분의 37입니다. 아, 저 있네. 답은 5번. 됐니? 자, 분자를 계산하는 거를 지금 여기 2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풀었다. 그런데 자, 혹시나 처음부터 그냥 적어도 2번의 짝수예요 라고 하는 풀이. 자, 그거 혹시 궁금한 사람. 그 풀이도 보여주세요. 분자 구하는 또 다른 방법. 뭐 필요한 사람, 그 풀이. 나는 그렇게 풀었어요. 근데 틀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궁금할 수 있잖아. 안 해도 되겠어? 오케이. 근데 방금 8번 문제 있잖아. 훨씬 쉽게도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아까 내가 말한 그 풀이 말고. 뭐 진짜 만족하는 경우. 그러니까 곱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고 있잖아.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는 한데 지금 1, 2, 3, 4번을 보면은 1번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나머지는 분자가 좀 많이 크지. 그러니까 곱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좀 꽤나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풀어도 되지 않겠냐? 곱이 4의 배수가 안 되는 경우를 먼저 찾을래? 라는 식으로. 그러면은 전체 확률을 얼마에서? 1에서 뺄 거야. 무엇을? 전체 경우에서는 6666입니다. 분자에 뭐 들어가면 돼? 곱 자체가 그냥 홀수가 나와버리는 거랑 곱이 짝수기는 한데 4의 배수가 아닌 짝수가 나오는 경우. 그러면 좀 풀어주면은 곱이 홀수란 얘기는 모두 다 홀수란 얘기 아니야? 쉽잖아. 3333. 맞죠? 그럼 요거는 한 번만 딱 2나 6이 나오고 나머지는 홀수들 나와주면 돼. 그지? 이건 뭐라고? 한 번만 2 또는 6, 4 안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홀수가 나오자. 이렇게 풀어도 되잖아. 그러면은 먼저 4C의 1. 언제 그 짝수가 한 번 나올래? 그곳에서 둘 중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홀 나와버리자. 끝. 이게 훨씬 빠르지. 그죠? 이게 아마 모범 답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분자 계산해주면 일단 81 플러스 이 얼마야? 27 곱하기 8. 아까 계산했던 것 같은데? 어? 그럼 얼마지? 297이니? 297 자체가 9를 좀 많이 가지고 있죠. 9 바로 약분합시다. 3927, 3927. 3 하나 더 가지고 있네. 그러면은 얼마야? 68, 48분의 1 마이너스 11.
48분의 37 이렇게 답이 나오네. 그래서 답은 5번. 이게 아마 모범 답일 것 같아요. 알았죠? 자, 어쨌든 확통은 너네가 뭐 여러 번 공부해봐서 알지만 풀이가 딱 하나만 있는 거 알잖아. 뭐 무조건 모범적인 흐름을 따라간다?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짠 스토리. 나는 이렇게 풀 거예요 라고 한글로 또는 머릿속으로 먼저 쫙 생각한 거를 식으로 그대로 옮겨 쓰는 작업.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스토리 자체가 과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더 있는데 좀 더 있는데 몇 개를 놓치진 않았거나 혹은 내가 짠 스토리 안에 중복되는 몇 가지가 더 들어서 답이 좀 크게 나온다거나. 알았죠? 그런 것들을 찾는 것도 능력이니까. 알았지? 그런 오류가 없게 잡는 것도 능력이니까. 자, 9번으로 가봅시다. 너무 근데 확률이다. 너무 확률이고 경우의 수다. 왜 핑계가 없냐? 뒤에 있나? 지운다? 어느 학교 전체 학생 100명은 중국어와 일본어 중에서 어느 한 과목만 수업을 듣고요. 물리와 화학 중에서도 어느 한 과목만 수업을 받는데 그때 중국어 수업을 받는 사람들은 64, 물리 수업을 받는 사람 중 일본어를 받는 사람들은 또 27. 이 학교, 아싸가라. 이 학교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학생이 물리 수업을 받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중국어 수업을 받는 사건을 B라고 잡았을 때 A, B가 서로 독립이래. 어머, 독립이 나왔다. 뭐야? 독립이 뭐야? P, A 교비는 즉 뭐? 중국어와 물리를 다 받는 사람들의 확률 혹은 비율은 PA, 물리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확률 혹은 비율에다가 PB, 중국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확률 또는 비율을 곱한 게 둘이 서로 똑같다. 이게 독립의 정의잖아. 그때 화학 수업을 듣는 사람들을 찾아주세요. 자, 갑니다. 지금 얘가 사건을 이름을 잡아놨으니까 뭐 하자? 물리를 A라고 하자. 그럼 물리와 화학 중 하나만 수업을 들으니까 화학은 뭐야? 잘못 썼다. A여 사건이지. 그 다음에 중국어를 B라고 했으니까 중국어 말고 일본어였나? 일본어를 B에 여 사건을 잡아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첫 번째 조건 아까 뭐였어? 중국어. 그럼 뭐야? PA. 뭐예요? 100분의 64. 두 번째, 물리 수업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일본어를 듣는 사람. 그러니까 뭐야? 물리가 뭐지? A. 바 A. A가 발생했을 때 그때 어디 갔어? 일본어. 일본어니까 B 여사건. 이게 뭐다? 100분의 27이다. 맞냐? 맞냐? 아니지. 100분의 27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괜히 이렇게 잡았다. 자, 다시. 이게 물리 수업을 받는 사람 중 일본어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교집합이라고 해도 되지. 물리, 교집합, B여 사건. 그게 100분의 27이지. 아까 잡은 이거는 27이 분자가 가려면 여기는 뭐? 물리. 듣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모르잖아. 예. 조건 확률이 아니다, 그죠? 이렇게 잡을게, 그냥. 끝. 그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뭐다? 화학. 얼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예. 가보자. 얘들아. 그럼 여기서 너네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정혁이 이 문제 맞았니, 혹시? 예. 자, A와 B가 독립이라면 A 여사건과 B도 독립이었죠. A와 B 여사건도 독립이잖아. A 여사건과 B 여사건도 독립이거든. 이것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을 거. 이것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을 거. 그러면 누구? 어디 갔어? 요거. A 교 B 여사건은 뭐 P A 빼기 P로 바꾸는 것도 좋은데 나라면은 이렇게 바꿨을 것 같아. 그지 않아요? 잠깐만.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되겠다. 그지? 정혁이 왜 말을 안 해줬어? 이렇게 풀면 안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처음에 잘못 잡았네. 이렇게 풀어도 되나? 물리가 A잖아. 근데 왜 A가 64였어? 너네 왜 아무도 말 안 해? 이거 B잖아, B. 중국어가 64명이네. 맞죠? 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그냥 이거 100에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36 없네? 아, 그러면은 뭔가, 둘 중 하나만 들을 수 있다. 그렇지. 둘 중 하나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 보다. 나 이렇게 해석했거든. 그래서 문제를 잘못 읽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요거를 잘못 쓴 거야. 아무튼 계속 갑니다, 그럼. 알았죠? 자, 이겁니다. 근데 PB가 100분의 64면 PB 여사건은 결국 100분의 36 아니냐? 그지? 그러면 PA가 나온 거네. 비빙 얼마야? 36분의 27이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답은 1에서 36분의 27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네. 그럼 9로 약분을 해봐. 얼마야? 4분의 3. 그러니까 4분의 1인 거야. 근데 그거를 인원수로 바꿔주세요니까 25명. 알았죠? 끝. A의 원소들 in small abc를 가지고 3개 곱한 녀석들을 원소로 가지지. 그때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아까 약간 금액의 개수랑 좀 느낌 비슷한데 만약에 2 2번 1 하나 해서 4를 만든 거랑 4, 1, 1 고른 4는 구분될까 안 될까? 구분 못해요. 알았죠? 2, 2, 1 곱해서 만든 4랑 4, 1, 1 곱해서 만든 4는 구분 못합니다. 그거는 같은 거 한 번으로 취급해줘야 돼. 4라는 원소 하나. 알았지? 자, 어쨌든 그런데 결국 1, 2, 3, 4, 5 이게 막 27, 막 36 이런 큰 수였다면 좀 고민이 달라졌을 거야. 물론 그런 문제가 성립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근데 낄케봐 1, 2, 3, 4, 5잖아. 만약에 이 문제가 4가 없었으면 그냥 2, 3, 5라는 소수 가지고 만드는 일종의 소인수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4는 소인수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나라면 이렇게 해서 B의 원소의 후보는 1은 몇 개를 곱하든 상관없어. 그냥 원소 개수가 아니라 원소라는 거는 결국 2의 지수 몇 개, 3의 지수 몇 개, 5의 지수 몇 개 이렇게 가져주면 될 것 같아. 여기서 XYZ로 바꿔줄게. 근데 문제는 3은 최대 3개까지밖에 못 가죠. 5도 최대 3개까지밖에 못 가죠. 그리고 2는 최대 6승까지는 갈 수 있어. 왜? 2의 제곱을 3번 곱할 수 있거든. 그지? 근데 여기서 막 곱하면 되나? 그거는 안 돼. 예를 들어서 3은 3까지 갈 수 있긴 하지만 5도 3까지 가면 안 돼. 만약에 3의 지수가 3이면 5의 지수는 반드시 0이어야 돼. 맞지? 딱 3개까지밖에 못 고르거든. 그거 가지고 사실 후보를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소인수분의 형 느낌으로. 알았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잡을까? 만약에 이게 x도 똑같이 그냥 이게 4가 없었으면 되게 쉬운 게 그냥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얼마? 3 하면 됨. 알았지? 최대 3. 또는 x, y, g가 두 개만 가져도 되지. 왜? 1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음. 맞음?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볼까? 좀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하나의 방법이 떠오르긴 했는데 너무 노가다야. 뭐냐면 그냥 2랑 4를 다른 원소 취급해. 다른 원소 취급해서 일단은 2의 x승, 3의 y승, 4의 g승, 뭐 5의 오메가승 근데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오메가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니까 부등식처럼 푸는 거야. 그래서 4H3, 4H2, 4H1, 4H0 해서 다 고른 다음에 맞지? 다 더한 다음에 거기다가 근데 아까 내가 말했던 중복되는 거 있을 수 있지. 왜? 2 두 개 고른 거랑 4 하나 고른 거는 같거든. 그 녀석들은 빼는 걸로 그냥 노가다처럼 하나 찾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기는 한데 너무 지저분할 것 같아서 다른 풀이를 지금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고민을 해볼게. 어떻게 하면 될까? 마땅한 풀이가 안 떠올라. 그렇게 하자.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오메가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풀어버리 3이지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풀어버리자. 알았죠? 대신에 의미하는 정수로. 알았음? 그러면은 푸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이거 어떻게 풀라고 배웠었어? 기억나? 다른 문자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해서 는 3 방정식으로 풀어도 된다 그랬지. 만약에 얘가 1인 거면 얘네들의 합이 2가 되는 거. 얘가 2가 되면 얘네들의 합이 1이 되는 걸 다 찾는 거니까. 저 부등식에 있는 조건을 다 찾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뭐다? OH3으로 풀면 돼. 얼마예요? 7C에 3이요. 얼마예요? 35. 자, 그런데 이 중에는 원소가 아까 말한 것 중에 2를 2개 가지고 4를 하나 가진 것들은 중복됩니다. 그래서 저 원소 중에 누구? 4 하나 중복됐을 거야. 하나 빼. 또 4 곱하기 3, 4 곱하기 5까지는 중복됐을 거야. 다른 건 중복돼야 안 돼. 다른 건 중복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4라는 원소가 겹치려면 2는 2번 골랐다는 얘기거든. 맞지? 그래서 나머지 원소들 막 2개씩 가지는 건 중복 못함. 그래서 12, 4 곱하기 3의 1승, 15, 4 곱하기 5의 1승. 근데 4 곱하기 2의 1승도 있잖아. 8도 중복되겠지. 어떤 거? 2 하나, 4 하나 고른 거랑 2 3개 고른 거 중복되잖아. 4개 빼니까 답은 31 아니냐? 답이 안 맞네. 뭐가 잘못됐을까? 또 뭐가 중복된 게 있나? 15는 뭐야? 미쳤나봐. 15가 아니라 이거 20, 20, 20. 20, 20. 15는 뭐야? 16도 중복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16. 4제곱. 2제곱에 4의 1승. 이것도 중복되네. 30이네, 그럼. 그 다음 3번인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끝. 여기까지. 광역버스에는 요거 하고 잠깐 쉽시다. 제한속도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과속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자, 광역버스 A의 과속방지 장치에서 하루 동안 경고음이 울린 시간은 초야 뭐야? 뭐 이렇게 많아. 어쨌든 정유원퍼 M 90,10의 제곱에 따릅니다. 어떻다? 경고음이 울린 시간. 그 울린 시간 자체를 X라고 하면은 X의 평균이 얼마? 90. 90초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90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 또는 분산이 10의 제곱짜리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때 광역버스 B에서도 마찬가지. 이거 XA라고 하든가 Y라고 잡던가 뭐 해야 되겠다. 그치? XY라고 잡던가. 일단은 XY 잡아보자. 광역버스 B 거 따로 XA, XB 해도 되고. 어쨌든 얘는 뭐다? 80의 15제곱짜리. 따른대요. 그때 광역버스 A의 장치에서 하루 동안 T 이상일 확률 울린 시간이
그리고 B에서 하루 동안 경고 걸리는 시간 T 이하의 확률이 똑같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한번 뭐? 확률. 뭐? X가 T 이상. 여기서는 Y가 T 이하. 그게 똑같대. 맞지? 그러면 뭐 했을 때? 표준화를 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 아니야? 확률이. 자, 표준화를 해보자. 얘는 뭐예요? Z. 얘는 뭐예요? T-90 나누기 10. 얘는 표준화. 그럼 뭐예요? T-80 나누기 15. 자, 근데 하나는 크고 나갔고 하나는 작고 나갔대. 근데 그때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는 뭐야? 똑같이 표준화를 했으니까 0을 평균으로 잡는데 하나는 크고 나갔다 이런 식으로, 하나는 작고 나갔다 이런 식으로 뭐 하래? 0을 기준으로 좌우 똑같이 떨어져 있대. 그 말은 뭐다? 더하면 0이 나는 거지. 이 두 개 합. 그게 얼마? 0. 알았음? 그럼 양변 몇 배? 150, 150이 아니지. 30배. 그럼 얘는 3t-270. 얘는 2t-160. 5t가 430이지. t는 얼마? 80, 5, 8, 40. 6. 끝. 됐나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표준화 하세요 라는 문제였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17번으로 가자. 뭐 약간 너무 수투가 좀 섞인 듯한 느낌이 있기는 하다, 그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개수를 찾아주세요. 일단 극대 극소 찾아주려면 미분해야 되잖아. 미분을 하기 전에 먼저 전개부터 합시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어차피 이거 몇 차인지 몰라서 그렇지 다함수죠. 미분을 해주면 n 플러스 1 곱하기 x의 n승. 뒤에 놈은 n 플러스 1 곱하기 x의 n승. 요거다, 그지? 극대 또는 극소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일단 세 가지로 나눠야 될 거야. 예를 들어서 1번 m이 n보다 클 때, 2번 m과 n이 똑같을 때, 3번 m보다 n이 클 때. 만약에 x가 m보다 크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승 3승이다. 그럼 뭐야? 우리 x 3승으로 묶잖아. 그지? 그래서 n이 더 작으니까 x n승으로 묶었다 칩시다. 그러면 남은 거는 m 플러스 1 곱하기 x의 m 마이너스 n승. 얘가 양수승일 거고 뒤에는 m 플러스 1만 묶여 있을 거야. 그럼 두 번째, m과 n이 똑같다면 사실은 그냥 2 곱하기 m 플러스 1 곱하기 x의 m승인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m보다 n이 크다면 거꾸로 하면 되겠지. x의 m승, 더 작은 놈으로 묶어보자. 그럼 남은 게 뭐예요? 괄호 안 쳐도 되겠다. n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n 플러스 1에다가 x의 n 마이너스 m승.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냥 요거랑 거꾸로 된 상황이니까 곱하기 2 해도 된다. 위에 것만 푼 다음에. 자, 여기서 어쨌든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점의 개수 찾기. 어디를 살펴봐야 되겠음? 0 되는 거. 지금 우리가 잡은 이게 다 도함수들이잖아. 그치? 도함수를 정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이건데. 그럼 일단 0이 되도록 하는 후보 첫 번째, x가 0일 때. 그 다음에 여기. x의 m-n승 자체가 m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의 부호 반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거 양수잖아. m도 n도 주사위의 눈이니까. 그지? 양수문의 양수잖아. 그러면 이거 때문에 음수가 돼야 되잖아. x라는 놈을 아니다. 나올 수 있겠구나. 아니 없는 게 아니네. 요거 어쨌든 음수입니다. 음수.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눠보자. 첫 번째. 또 n이 뭐?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로 또 나눌 거야. 왜요? 자, 여기 x의 n승이라는 게 존재해. 맞지? 제가 0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극대 또는 극소가 되니? 아니잖아. 짝수승이었다면은
0이라는 놈에 의해서 뭐 한다? 도함수는 접했을 거야. 이렇게든 이렇게든. 부호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극대 또는 극소를 나타내는 건 아니야. 극대, 극소도 아니고 그냥 잠깐 프라임만 0이 됐다가 거쳐가는 요런 놈. 그러면 아니네. 그럼 어디에서만 나오겠다? 여기에서만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두 번째. 뭐야? 거듭 제곱을 할 거야. x를 거듭 제곱을 할 거야. 근데 만약에 이 m-n이 짝수라면 없잖아. 홀수라면 어떤 x를 홀수생해서 음수가 되세요. 하나 있을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안에서 또 m이 홀수일 때랑 m이 짝수일 때로 또 나뉠 겁니다. 자, 그러면 뭐다? m이 홀수가 되면은 홀수 빼기 짝수니까 홀수승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무조건 몇 개? 한 개 나오겠네. 그지? 여기서는 m이 짝수다. 짝수 빼기 짝수. 짝수승인데 마이너스 될 수 없죠. 그럼 여기서는 없는 거야. 근데 두 번째 n이 홀수라면 x는 0 하나 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또 m이 홀수일 때 m이 짝수일 때로 또 나눠보자. 그러면 m 빼기 n이라는 이 지수가 어때? 홀수 빼기 홀수니까 이번엔 짝수승이지. 짝수승인데 음수가 될 수 있나? 아니, 없어. 그럼 이거 하나 한 개 있는 거야. 극대극소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짝수 빼기 홀수니까 여기서도 하나 추가되지. 그러면은 요거 놈까지 해서 두 개가 되겠네. 뭔 말인지 알겠음? 그 다음에 세 번째. mn이 똑같다. 그럼 뭐야? 요거. 결국 mn이 모두 다 뭐일 때? 홀수일 때. 그런 식으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같은데 둘 다 홀수일 때. 그러면 이게 홀수승이니까 뭐 하게 되겠어? 0 되는 거 하나 발생한다는 얘기죠. 어디서? 0에서 딱 하나. 거기만 극대 또는 극소가 될 수 있지. 맞니? 그래서 한 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꾸로 갈 건데 이거는 요거랑 곱하기 2.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나요? 그러면은 결국 확률에서 x가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없거나 한 개거나 두 개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자, 생각해보자. 일단 없는 경우는 요거 아니야? 뭐 n이 둘 다 짝수일 때. 맞지? 근데 똑같으면 둘 다 홀수라면 한 개를 그랬지. 만약에 둘 다 짝수였다면 없는 거야. 맞죠? 그래서 짝짝이 되는 경우는 결국은 전부 다 0개가 나온다는 얘기네. m 짝수 3개, n 짝수 3개. 9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전체 몇 가지 중에서 36가지 중에서. 그 다음에 한 개 좀 많았지? 다 세어보자. m이 더 큰데 m이 홀수고 n이 짝수일 때. 그럼 거꾸로 여기서도 n이 더 크다면은 n이 홀수고 m이 짝수라면 역시 한 개가 되겠죠. 맞죠? 홀짝이 반대란 얘기는 아니고 더 큰 놈이 홀수고 더 작은 놈이 짝수일 때 여기서는 뭐가 되겠어? 거꾸로니까 이거랑 거꾸로 그대로 다 써주면 되지. m이 짝수일 때 그 안에서 n이 홀수면 한 개가 될 거고 n이 짝수면 0개였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m이 홀수인 경우 더 큰 놈, 더 작은 놈 m 기준으로 해서 요 놈이 홀수였다면 더 큰 놈 n이 홀수라면 한 개였을 거고 n이 짝수면 두 개였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찾고 있다? 하나. 자, 다 찾아보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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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맞죠? 어떤 놈? 큰 놈이 홀수, 작은 놈이 짝수일 때. 됐음? 또는 둘 다 홀수일 때. 큰 놈이 홀수, 작은 놈이 홀수.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야? 큰 놈이 홀수, 작은 놈이 홀수일 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야? 큰 놈이 홀수, 작은 놈이 짝수일 때.
요거랑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똑같아도 홀홀이면 돼. 자, 여기 들어가는 거 싹 다 찾아보자. 36분에. 어떤 거? 일단 홀인 놈은 결국 크든 작든 상관없이 무조건 또는 같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한 개네. 그럼 뭐야? 일단 9. 3 곱하기 3. 더하기. 큰 놈이 홀수고 작은 놈이 짝수일 때. 예를 들어서 큰 놈이 5 홀수가 나왔다면 작은 놈은 2, 4 가능합니다. 맞음? 큰 놈이 3이라는 홀수였다면 작은 놈은 2 가능합니다. 맞죠? 총 몇 가지? 3가지. 근데 그게 MN이 바뀌어도 되지. 6가지. 됐음? 그 다음에 마지막 2개. 남은 거 전부 다 하겠죠? 큰 놈 M, 큰 놈이 짝수, 작은 놈이 홀수일 때. 여기서도 큰 놈이 짝수, 작은 놈이 홀수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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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6가지. 뒤집어도 되죠? 끝. 됐음? 분자 다 더해봐. 21, 15. 오케이, 36. 합계인 확률의 총합은 1 잘 나오고 있잖아. 맞게 표 잘 구했다, 그치?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해주세요? EX를 구해서 60배를 해주세요. 노가다 문제죠? 60배는 아마 정수 만들려는 걸 거고 EX 구하자.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뭐야? 36분의 15. 36분의 24. 60 곱하기 36분의 얼마야? 39. 일단 3 약분해주면 12, 14. 이거 약분을 해주면 5. 얼마예요? 65냐? 65. 이렇게 나오겠네. 17번의 답. 알았음? 끝. 65. 여기까지.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 자, 0부터 3까지 정의되어 있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확률 밀도 함수가 있으면, 자, 이게 뭐 넓이처럼 해석하면 되는데 그걸 적분을 표현할게. 0부터 3까지 결국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싹 다 정적분을 하면 또는 밑넓이를 구해보면 1입니다지. 그지? 0부터 3까지. 근데 그 0과 3 사이에 있는 확률 밀도 함수는 0과 2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이걸 성립한대. 그러면 여기다가 K에 0 넣어도 성립하고 0.5를 넣어도 성립하고 1을 넣어도 성립하고 0.7을 넣어도 성립하고 1.5를 넣어도 성립하고 2를 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가자. X에 뭐 넣어봐? 0 넣어봐. 그러면 결국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항상 K 나옵니다. 아니냐? 그리고 X에 뭐 넣어봐? 1 넣어봐. 그럼 뭐야?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P,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2K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아 근데 좀 이상하다. 그리고 X가 2를 넣어보자. 그럼 뭐야?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3K가 된다는 거잖아. 그거 다 더한 게 0부터 3까지 아니니? 그지? K는 6분의 1이네. 근데 우리는 뭐 해보고 싶어? 2분의 1부터 2분의 5까지를 구하고 싶어. 그럼 또 다시 한번 X에 뭐 넣어봐? 2분의 1을 넣어봐. 그러면 P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의 확률은 2분의 3K인데 K가 6분의 1이니까 12분의 3이 되겠죠. 일부러 약분 안 했다.
그리고 x의 2분의 3을 넣어보자. 그러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야? 2분의 5k가 되는데 k가 6분의 1이니까 12분의 5겠네. 그럼 그들이 더한 게 답이잖아. 3분의 2가 답이겠네요. 답은 2번. 알았음? 끝. 가자. 한 개의 동전을 한 번 던지는 시행을 5번 반복한다. 얘들아,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는 대표적인 어떤 거? 독립시행인 놈이다. 맞지? 그 독립시행을 몇 번 반복했어? 5번 반복했어. 그러면 딱 풀이는 두 가지 중 하나겠지. 하나는 독립시행의 확률, 하나는 이항분포. 둘 중 하나일 거야. 맞죠? 자, 어쨌든 5번 반복했는데 n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면 2의 n승 1을 받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면 2원을 받고, 두 번째 시행에서도 만약에 앞면이 나오면 2의 2승, 그러니까 4원을 받는데, 원인데 2의 2승 뭐야? 세 번째에서도 앞면이 나오면 2의 3승 8원을 받고 4승. 네 번째에서도 뭐야? 앞면이 나오면 2의 4승 16원을 받고 5승. 5회에서도 만약에 앞면이 나오면 32원을 받는 거야. 근데 뒷면이 나오면 안 받는 거겠지. 뭐 준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그때 한 개의 동전을 한 번 던지는 시행을 그래서 어쨌든 총 5번 반복해서 24원 이상을 받게 될 확률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첫 번째 1회 시행에서 받을 수 있을 금액 얼마? 2원을 받거나 또는 0원을 받거나.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면은 뒷면이 나오면이지. 2회에서는 4원 0원, 3회에서는 8원 0원, 4회에서는 16원 0원, 5회에서는 얼마? 32원 0원. 맞죠? 이렇게 받을 거야. 그때 어쨌든 총 24원 이상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을 찾아보세요. 일단 5회에서 나오면 무조건이고 5회에서 안 나왔을 때 앞에 게 어떠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맞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5회에서 안 나와? 그럼 앞에서 24원 이상을 받게 해줘야 되는데, 자, 1, 2, 3에 다 앞 나와도 얼마밖에 안 돼? 14원밖에 안 되지. 그지? 결국은 뭐다? 4회에서, 5회에서 안 나온다면, 4회에서 안 나오면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음. 그리고 두 번째, 그럼 4회에서 나온다고 해도 무조건 받나? 그거는 아닐 거야. 맞지? 4회에서 나온다면 앞에서 또 8원을 채워줘야 되는데, 8원을 채우려면 또 방법은 3회는 무조건 나와야 돼. 그지 않니? 그지? 그래서 결국은 받을 수 있으려면은 얘가 앞면이 나와서 나머지는 자유, 프리 아무렇게나 나오면 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안 나온다면은 반드시 여기서 앞면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프리, 자유롭게 뭐 받니 못 받니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1, 2회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 3, 4회에서 나오니 안 나오니 그리고 5회에서 나오니 안 나오니로 갈 거다. 알았음? 그렇게 확률 잡아주면 되겠네. 자, 요거 확률 얼마예요? 일단 맞지? 1회 아무거나 2회 나오든 말든 3회 나오든 말든 4회 나오든 말든 5회에서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받음. 2분의 1의 확률로 일단 받습니다. 맞나요? 두 번째 얘는 뭐라 쓴 거야 이거? 1회, 2회는 나오든 말든 상관없고 3회 나오고 4회 나오고 5회 안 나올 때도 받는다. 맞지? 2분의 1, 8분의 1. 끝. 둘이 더하면 답 아니야? 뭐야 이거? 독립시행도 아니고. 8분의 4니까 8분의 5네. 끝. 그죠? 여기서 뭐 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24원 이상을 받는 걸 찾고 있는 거야. 답은 13이겠는데? 30번. 네, 13. 끝. 알았죠? 요거를 이제 막 뭐 정품, 불량품 하면서 막 독립시행으로 넘어가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독립시행 느낌은 솔직히 아니기는 했어요. 좀. 알았죠? 오케이? 끝.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때요? 할만하죠? 근데 이제 평소에 우리가 풀던 거랑 약간 느낌이 솔직히 다르기는 해. 포카칩 엔제가 뭐 워낙 문제들이 좋기는 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확률과 통계 때문에 유명했던 문제집은 아니야. 이거는 공통 과목의 힘이 좀 많이 강했던 프린트라서 그래서 수원 수투가 진짜 메인이긴 합니다. 똑같이 문제는 알았죠? 내가 실제로 풀렸을 때도 미적분이나 확통은 진짜 와 다른 문제집에 대해서 진짜 막 정말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좀 어렵네? 약간 그냥 딱 이 정도 수준이었고 수원 수투는 좋은 문제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내가 포카칩을 항상 한번 몸풀기로 풀리고는 있어요. 자, 그리고 혹시 이제 너희들이 뭐 다른 문제들을 좀 풀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추가를 시키긴 할게. 근데 지금 원래는 어떤 식으로 좀 가려고 했냐면 수원수투가 하루 만에 사실 풀이를 다 하기 힘든 거는 맞기는 해. 그래서 사실은 미적분반은 미적분하는 일요일 날, 확통반은 확통을 하는 수요일 날 사실 수원수투의 풀이를 조금 더 섞어서 해주고 싶었는데 미적분반이 생각보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미적분반은 그날 미적분을 하는 날 수원수투를 도저히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제 걔네들은 결국 수원수투 때 해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확통하는 날 수요일에는 확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 물론 너네 수업 그 수요일 수업보다 걔네들 일요일 수업이 먼저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수원수투를 다루면 우리도 수요일날 수원수투를 조금 해줄 수는 있어. 밀렸던 풀이들을. 근데 그게 아마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확통하는 날은 확통의 양을 조금 더 수원수투에 비해서는 좀 늘리는 식으로 갈까 싶어.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추가 프린트나 추가 문제집이 좀 더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진짜 확통만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채우는 방법이 있고 또는 확통 구분 없이 다른 교재 하나를 우리 반은 더 하는 방법도 있어. 그 중 하나의 예시가 아마 수능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 반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수능 완성을 하나를 그냥 조금 추가시켜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면은 포카칩 하는 시간에는 그냥 하고 포카칩 끝나고 나서 하프 모의고사 들어가잖아. 그때나 이론 이해원을 갈 때 그때 조금 추가하는 걸로 고민을 좀 해보자. 알았지? 알았지? 뭐 그거는 일단은 간이니까 어차피 수능 완성 필요하긴 하니까 수능 완성 살 사람들은 미리 사놓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아니다.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끊고